볼펜은 둥근 볼을 이용해 글씨를 쓰기 때문에 볼펜이라 불리는데요. 볼펜 하면 떠오르는 생각, 바로 볼펜똥입니다. 볼펜똥은 왜 생길까요? 볼펜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45년 미군에 의해서인데요. 1963년 국내에서 생산을 시작해서 대중 필기구로 정착됐습니다. 볼펜은 팁과 잉크, 그리고 잉크 저장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팁은 아주 작은 공 모양의 금속 볼과 그 볼을 감싸고 있는 홀더로 되어 있습니다. 홀더는 볼이 쉽사리 빠져나가지 않게 고정시키는데요. 그리고 볼이 회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볼펜의 원리는 볼이 회전하며 잉크가 흘러나와 종이에 묻는 것인데요. 볼은 둥글고 종이는 평면이기 때문에 잉크는 다 사용되지 못하고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잉크가 바로 볼펜똥이 되는 것입니다. 필기를 할 때 볼펜똥이라고 하는 찌꺼기가 발생하는데 그 찌꺼기가 발생하는 원리는 금속 볼과 금속 볼을 잡아주는 홀더 사이에 작은 틈새가 있는데 그 틈새로 잉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흘러나온 잉크량이 종이에 도포되는 양보다 많을 경우에 전부 다 도포되지 못하고 홀더의 외관 부분을 타고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타고 올라온 잉크를 보고 여러분들은 볼펜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볼펜똥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종이 밑에 다른 종이를 대고 쓰면 볼펜 볼의 곡면과 더 많이 접촉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잉크가 종이에 붙어 쓰여지지 않고 뭉치는 잉크의 양을 줄일 수 있답니다. 유레카! 한 고서점의 폐지 더미에서 낡은 고서 한 권이 발견되었다. 표지조차 없었던 이 책은 발견 당시 절반이 훼손된 상태였다. 책 마지막 부분에서 산가 요록이라는 제목을 알 수 있었다. 서민 생활에 필요한 책이라는 뜻을 담은 제목처럼 축산, 임업, 양잠 등 영농에 관한 내용부터 220여 가지 음식 조리법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산가 요록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다. 겨울철 채소 가꾸기에 관한 내용으로 놀랍게도 온실을 짓는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동절양채라고 했는데 겨울철에 채소를 재배하는 방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삼면축패라고 하는 것은 동쪽, 서쪽, 북쪽 그건 전부 두껍게 담으로 싸서 가리라는 뜻입니다. 조돌, 물령, 연생, 구두를 맹글되 연기가 새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기록에 따르면 온실을 짓기 위해서 먼저 삼면축패, 즉 삼면의 벽을 쌓아야 한다. 바닥은 구들로 만들되 구들 사이로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구들 위에 한 자 반, 약 45cm 정도의 흙을 쌓는다. 그 다음으로 남면 개작 전창, 남쪽에는 살창을 내는데 그 창에는 기름을 바른 종이를 쓰도록 하고 있다. 온실의 난방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아궁이에선 뗀 불로 구들을 데우는 한편 그 아궁이 솥에서는 물을 끓여 수증기가 온실로 이어진 관을 통해 온실까지 유입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산가 요록에 적혀 있는 것처럼 온실을 지을 수 있다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때 아닌 때 핀 꽃, 즉 한겨울의 꽃을 피우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실제로 산가 요록의 기록에 의거해 온실을 짓게 되면 광선, 온도, 습도를 조절해 각종 식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는 온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산가 요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가 구현을 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그 온실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그 채소를 가꾼다든가 꽃을 피운다든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이제 그 당시에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아주 우수한 시스템이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레카! 가늘고 매끈해 보이는 머리카락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겉은 생선 비늘처럼 돼 있고 아래쪽은 5에서 8겹의 껍질이 말려 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 비늘 같은 큐티층 아래 머리카락에 피질층이 있고 여기에 단백질 입자로 된 멜라닌 색소가 저장돼 있는데요. 머리카락 색은 이 멜라닌 색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염색약은 이런 구조를 최대한 이용하죠. 보통 염색을 할 때 2가지 약을 섞어 머리카락에 바르는데 그중 하나는 암모니아에 원하는 염료를 혼합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과산화수소입니다. 암모니아는 머리카락을 부풀게 해 비늘을 들뜨게 만듭니다. 염료와 과산화수소가 표피 속으로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들뜬 비늘 사이로 스며든 과산화수소는 큐티클층 안으로 침투해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고 탈색을 한 자리에 빨강이나 노란색 등 색을 내는 염료가 메워집니다. 이 화학 반응이 끝나면 머리카락 색이 바뀌어 새로운 색깔을 띠는 거죠. 염색약을 바른 뒤 한참을 기다렸다가 머리를 감는 것은 멜라닌 탈색과 염료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건데요. 시간을 잘 맞추지 않으면 제 색깔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유레카! 커피 산지의 수확 시기에 맞춰 맛과 향이 살아있는 신선한 생두를 고르는 것이 로스팅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커피 생두는 농산물이기에 오래된 생두는 시간이 지나며 맛과 향이 떨어지므로 각 산지의 수확 시기에 맞춰 신선한 생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스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과 온도인데요. 먼저 20-30분의 예열 과정을 거쳐 로스팅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서서히 온도를 올려 210도에 이르면 생두를 투입해 볶기 시작합니다. 로스팅 초기에는 흡열 반응으로 생두 자체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데요. 생두 자체의 온도가 약 190도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며 기기 내부의 온도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생두에 고열이 가해지면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수분이 증발하면서 무게는 약 15%에서 20% 감소하고 생두세포 속의 압력이 높아져 부피는 60%가량 커지며 색은 점차 짙은 갈색으로 변화합니다. 또한 무게는 줄고 부피가 늘면서 생두는 분쇄되기 쉬운 상태로 변화해 손으로도 쉽게 부서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캐러멜, 탄소, 휘발성의 향 등 커피의 맛과 향을 결정짓는 800여 가지 성분이 형성됩니다. 로스팅 시간에 따라 맛과 향, 색의 변화를 8단계로 세분화한 표인데요. 보통 시나몬 로스팅까지는 신맛이 강하고 좀 더 로스팅이 진행되면 생두는 짙은 갈색을 띠게 됩니다. 풀시티 로스팅에 이르면 옅은 신맛과 단맛이 감돌고 프렌치 로스팅 이후에는 신맛은 거의 사라지고 쓴맛이 나타납니다. 로스팅 시간이 길어질수록 쓴맛과 나쁜 향미가 커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로스팅을 끝내고 빨리 식히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배출된 원두를 휘저으며 찬 공기를 불어넣어 냉각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아무 맛도 향도 없이 그저 딱딱한 씨앗에 불과했던 생두가 까다로운 로스팅 과정을 거쳐 갈색의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원두로 탄생했는데요. 원두가 준비되면 추출을 위해 원두를 분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두의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추출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가루 형태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잘게 분쇄된 원두는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져 향미가 빨리 사라지므로 추출 직전에 분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쇄는 인력을 사용하는 핸드밀과 전력으로 작동하는 전동식 그라인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요. 원두의 분쇄 정도는 어떤 방식으로 추출하느냐에 따라 달리해야 합니다. 이 또한 커피 맛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압력이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가늘어야 되는 거고요. 브루잉이라고 저희가 칭할 수 있는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중력으로 인해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굵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가 추출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추출기구에 분쇄한 원두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가열하거나 침지시켜 성분을 추출하는 침출식과 분쇄한 원두를 필터에 담아 뜨거운 물을 부어 투과시켜 성분을 추출하는 여과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에 따라 다양한 추출기구들이 존재합니다. 작은 주전자 모양의 이브릭입니다. 이브릭에 원두가루와 물을 넣고 끓이는 방법인데요. 가장 오래된 추출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렌치 프레스는 비커와 거름망이 달린 뚜껑으로 구성된 기구로 여기에 원두가루를 넣고 물을 부어 추출합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흔히 쓰는 에스프레소 머신은 고온 고압을 이용해 단시간에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핸드드립은 깔때기 모양의 드리퍼에 원두가루를 담은 뒤 따뜻한 물을 천천히 통과시켜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 중 원두가루 안에 수많은 물질이 용해되면서 풍부한 향미의 커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